2026년 기초연금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이제는 단순히 신청만 하면 끝나는 시대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예전처럼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는 받을 수 있는 돈을 더 챙기고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전사는 훨씬 정교해졌고 책임은 점점 개인에게 더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슬픔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오는 환수고지서, 이미 몇백만 원을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 사망 신고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억울해 하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결정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신고와 기초연금 수급 변경은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는 일과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바꾸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따로 말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다 알고 있을 거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을 부정수급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박춘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편을 여의신 뒤 정신없는 와중에도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죠. 이제 나라에서 내가 혼자인 걸 알겠지. 하지만 연금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계실 때처럼 부부가구로 묶여 20% 감액된 금액이 계속 지급됐습니다. 3년 뒤 전산 점검이 들어가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우자가 없는데 부부 기준으로 받았으니 차액을 반환하라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수급 상태 변경 신청을 본인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이강석 어르신 사례는 정반대입니다.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원래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셨죠. 무려 5년 동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상담을 통해 계산해보니 이미 매달 30만 원이 넘는 수급 자격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5년이면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 나라가 소급해서 줄까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그냥 기부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 한마디가 노후 자금을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또 인천의 김대성 어르신 부부처럼 부부니까 대표로 한 명만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남편이 신청했다고 해서 아내 몫이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접수되지 않으면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왜 안 주느냐고 하면 돌아오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냉정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딱 세 가지만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첫째, 사망 신고와 연금 변경은 별개입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면 반드시 단독가구 전환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 군인 등 직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였던 분들, 사별 이후에는 여러분 이름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길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셋째, 부부라면 반드시 두 사람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으로 처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세금 꼬박 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감정이 없습니다. 서류와 신청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모르면 빼앗기고 알면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청을 제대로 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제부터는 더 예민한 숫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20%가 잘려나가는 구조, 단돈 몇만 원 차이로 탈락이 갈리는 선정 기준액의 벽,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자녀 재산 문제까지.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이유, 그 계산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씩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으셔야 여러분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숫자의 전쟁입니다. 신청만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로 깎이고 어디서 탈락이 갈리고 무엇은 영향이 있고 무엇은 0%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말만 듣고 기대했다가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멍해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둘 다 각각 20%가 깎입니다. 한 명만 깎이는 거 아니냐? 우리 둘이 받는데 왜 둘 다 떼어가냐? 이 질문이 주민센터에서 매일 쏟아집니다. 하지만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 순천의 최상길 어르신 부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분은 이제 저소득층은 40만 원까지 준다더라는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둘이 합치면 80만 원이네.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찍힌 금액은 딱 64만 원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이 화가 나서 주민센터로 달려가셨죠. 아니 40만 원씩 두 명이면은 80만 원이지 왜 16만 원이 덜 들어왔어? 직원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부부 감액 20%가 적용된 겁니다. 여러분, 국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전기세도 같이 쓰고 난방도 같이 쓰고 반찬도 같이 해 먹으니 혼자 사는 사람보다 생활비가 덜 들 거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연금에서 20%를 잘라버립니다. 40만 원 받을 사람이 32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8만 원씩 1년이면 96만 원. 부부는 합치면 1년 192만 원입니다. 10년이면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사라집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선정기준액이라는 절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일원 단위로 갈립니다. 경기도 파주의 이갑수 어르신 사례를 보시죠. 이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데 소득 인정액이 244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의 단독 가구 커트라인이 약 244만 원 수준이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단돈 1,000원 때문에 탈락, 연금 40만 원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어르신은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아니 1,000원 더 번 게 죄냐? 하지만 기준선을 넘는 순간 국가는 여러분을 대상자가 아니라 탈락자로 분류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정이 없습니다. 기준을 넘기면 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6년 기초연금은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숫자를 머릿속에 딱 박아 두셔야 합니다. 첫째, 지급액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가 상승률 반영 금액으로 월 349만 360원 수준이 적용되고 형편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은 월 40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여기서 각각 20% 감액이 들어갑니다. 둘째, 커트라인입니다. 2026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약 244만 원, 부부 가구 약 390만 원 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으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같은 제도로 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직영연금 수급자입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같은 직영연금을 받는 분들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족연금 등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나는 무조건 안 돼 하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소득도 낮고 재산도 별로 없는데 그럼 나는 그냥 받겠네?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오해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잘 살아서 나는 못 받을 거야. 딸이 서울에 집 샀는데 내 연금에 영향 있지 않을까? 자식 때문에 세무조사 나오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에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0%입니다. 단일 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영남 창원에 사시는 이옥순 어르신 이야기 해볼게요. 아드님은 서울에서 사업 크게 하시고 며느리는 교수님입니다. 누가 봐도 부잣집 할머니죠. 그래서 이 어르신은 평생 난 자식들이 잘 사니까 기초연금은 꿈도 못 꾼다 하고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아들이 벤츠를 타든 딸이 빌딩을 가졌든 그건 어르신의 기초연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같은 개념이 있었지만 그 기준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녀가 매달 용돈을 보내줘도 그게 곧바로 자녀 재산 때문에 탈락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 용돈이 어르신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와서 소득으로 잡히는 방식 등은 예외적으로 따져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실제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옥순 어르신은 이 사실을 알고 신청한 뒤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손주들 용돈을 직접 챙겨주며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박만석 어르신 사례를 보시죠. 이 어르신은 평생 재산을 전부 아내 명의로 관리하셨습니다. 집도 아내 명의, 통장도 아내 명의.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셨죠. 내 이름으로 된 건
구두 한 켤레뿐이니 나는 단독 가구로 최고액 받겠지.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기초연금에서 부부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내 명이냐, 배우자 명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5억짜리 아파트는 곧 내 5억짜리 아파트와 똑같이 계산됩니다. 우린 각자 돈 관리해요. 짠! 사이가 안 좋아서 따로 살아요. 세대 분리했어요. 이 말은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제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적으로 부부면 합산, 그리고 또 하나, 배우자가 사망하면은 자동으로 단독 가구로 전환될 거라 믿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망 신고와 단독 가구 전환 신청은 별개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계속 여러분을 부부 가구로 보고 감액된 금액을 줍니다. 그 차액은 나중에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신청한 시점부터만 바뀝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는 남이고 배우자는 나입니다. 자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배우자 명의 재산은 반드시 합쳐 계산하십시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민센터 창구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꼼수 같은 생각, 그리고 왜 그 꼼수가 전부 실패하는지, 또 연금을 잘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정수급자로 몰려 환수고지서를 맞는 상황이 어떻게 생기는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실수들과 해결책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실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오히려 스스로 손해를 키웁니다. 머리를 많이 쓰면 이길 것 같지만 기초연금에서는 그게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감정도 없고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규정대로만 움직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박순덕 어르신 부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청 전날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여보, 둘 다 신청하면 20% 깎는다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재산이 좀 있으니까 빠지고 나만 혼자인 것처럼 신청해서 100% 받아보자. 여러분,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 어르신 혼자 신청했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단독 가구 최고액이 아니라 부부 감액이 적용된 금액이었습니다. 따지러 갔더니 공무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한 분만 신청하셔도 무조건 부부 가구로 봅니다.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부부인 이상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입니다. 꼼수는 여기서 끝납니다. 서울 강동구의 이봉두 어르신 부부는 또 다른 이유로 화가 나셨습니다. 두 분 다 신청했고 두 분 다 수급자가 됐는데 연금을 확인하니 각각 20%씩 깎여 있었습니다. 왜 둘 다 깎아? 한 명만 깎아야지. 하지만 제도는 원래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받으면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감액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나라가 떼어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신청 전에 구조를 몰랐던 겁니다. 더 복잡한 상황도 있습니다. 인천의 김대성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60만 원 넘게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셨죠. 나는 많으니까 안 될 거야. 국민연금 없는 아내만 신청해야겠다. 그런데 아내 연금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부부를 하나의 주머니로 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배우자의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 소득이 배우자의 연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겁을 먹어서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원 춘천의 한순자 어르신은 남편 명의 예금이 5천만 원 있다는 이유로 이 정도면 나라에서 안 주겠지 하고 3년을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기본 공제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수천만 원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짐작으로 포기하는 순간 손해가 확정됩니다. 자,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정수급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이종석 어르신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연금 받으셨습니다. 기초연금이 오른다는 뉴스 보고 신청하셨죠. 결과는 한 달에 몇만 원 수준? 이유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더해서 기존 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금액을 확 줄여버립니다. 신청한다고 다 40만 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1만 원, 어떤 분은 몇천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신분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전남 목포의 최말순 어르신은 남편과 10년 넘게 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혼자라고 생각했고 단독 가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보가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동안 더 받은 차액을 반환하십시오. 수백만 원이 한 번에 청구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김영철 어르신은 재혼하셨는데 신고를 안 하셨습니다. 1년 뒤 확인되자마자 환수, 좋은 일이 비지되어 돌아온 겁니다. 반대로
부산의 박정자 어르신은 전 남편이 부자라 걱정하며 신청을 미루셨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면 남입니다. 전 배우자 재산은 단일 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칙을 딱 정리합니다. 법적 부부면 합산 이혼하면 완전 분리 결혼, 재혼 사별 141, 924 1 이내 신고 모르면 손해 안 알렸으면 책임, 국가는 몰랐다는 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주민센터부터 가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 구리의 최성우 어르신은 방문 전에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먼저 돌려보셨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가니 직원 앞에서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의 계산은 권리를 확인하는 예행 연습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이명순 어르신은 남편 몰래 신청하려다가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서 막혔습니다. 부부 재산을 다 확인해야 하니 협조 없이는 진행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혼자 몰래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실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 3가지 드립니다. 첫째, 무조건 모의 계산부터. 둘째, 배우자 동의 준비. 셋째, 변동 생기면 14일 이내 신고. 특히 배우자 사망 시 사망 신고로 끝이 아닙니다. 단독 가구 전환 신청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까지 국가는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민이 남습니다. 그래도 나는 커트라인에 걸릴 것 같은데 20% 감액을 줄일 방법은 없나? 여기서부터는 진짜 전략의 영역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선택에 따라 매달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부 동시 수급이 왜 결국 이득인지, 직영연금 배우자가 사별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황금 타이밍, 135 콜센터를 이용해 내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장애인 연금과 동시에 받는 구조까지 통장에 실제로 돈을 더 남기는 마지막 기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당